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북한에서 이 북한 정부가 걷어가는 전기세와 수도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주민이 알려온 소식인데요. 네,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는 전기 수돗물 사용료 음, 이거 강제로 걷어가서 주민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전기와 수돗물은 원래도 잘 공급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전기는 아예 하루 종일 안 들어온다거나 네. 아니면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음. 정도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데 네, 수돗물 같은 경우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세상에. 겨우 들어와서 예.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름인데요. 자, 그런데 지난 네. 6월 24일 청진시 청암구역 인민반에서 인민반이 각 세대를 돌면서 전기 사용료를 음.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주민 불만이 컸겠죠? 그렇죠. 드디어 한 주민이 이렇게 저항을 했답니다. 전기를 도대체 몇 분을 주고 돈을 음. 걷어가는가? 한 달에 절반이라도 전기불이 들어온다면 네. 내가 내겠는데 이렇게 안 들어와서 어떻게 내겠느냐? 음. 돈이 없어서 낼 형편이 안 되니 가서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저항을 했다는 예. 겁니다. 수돗물 사용료에도 불만은 있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400원 정도 수돗물 사용료를 걷어가는데 최근에는 각 지역 인민반에서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양수기를 돌려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연유값이라든가 수리비용까지 해서 원래 국가 수도세가 400원인데 이 양수기 운영 비용으로 5,000원 정도를 추가로 5,000 원이요? 걷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비용이 너무 커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음.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전기를 많이 쓰고도 돈이 이렇게 나오면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을 텐데 그러게요. 일단은 공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걷어간다 이런 불만이 지금 함경북도 청진에서 파악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평양 지역의 전기나 수돗물 사용은 어떻습니까? 평양 같은 예. 경우도 구역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중심 구역 같은 경우는 규정만 보면 하루 8시간 전기 공급하라 이렇게 예. 규정은 돼 있다고 하고요. 주변 구역 같은 경우는 음. 하루에 6시간 공급하라 이렇게 규정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난 3월 저희 데일리 NK에서 취재한 평양 상황을 보니까 예. 중구역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중심 구역이겠죠. 음. 한 달에 한 4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네. 취재가 됐어요. 주변 구역 같은 경우는 살림집 주변에 중요한 기관이 들어와 있는 동네는 전기가 조금 오래 들어오고요. 네. 그렇지 않은 동네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하루에 음. 또는 1시간 반 정도 어떤 동네는 네. 한 10분 하루에 들어오고 말았다고 아.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 평양 중심 구역은 아. 5시간 정도 하루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한두 시간 정도 전기가 공급됐었는데 한 4, 5년 전에 비해서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양 시민들도 전기세를 내는 겁니까? 네. 하루에 1시간이 오든 예. 10분이 오든 일단 하루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다 음. 전기 사용료를 인민반에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 네. 합니다. 평양 중심구역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이 기본 요금하고 초과 요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사용 전력이 기본 요금을 넘으면 쓴 만큼 요금을 더 내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주변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말로는 적산 전력계 네. 전기 계량기가 설치가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기료 낼 때에는 가전제품이 몇 개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걸 기준으로 또 전기를 내고 있다고도 합니다. 정확한 측정도 지금 안 되는 그러네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대표님께서 전기나 수돗물 공급이 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주민들 입장에선 생활에 좀 불편함이 많겠는데요. 취재를 해본 결과 예. 이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일단 밥, 음. 전기와 물이 모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평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네. 있다고 합니다. 밥을 하는 시간대에 전기 공급을 일부러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어.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전기밥솥을 쓰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아예 그 시간을 피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주민들은 보통 이제 밥을 7시, 8시, 아니 아침 7시, 점심 12시 한다 그러면 네. 그 시간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올 때 일단 들어올 밥을 때. 해놓고 얼른 하자 가져놓고 이거죠. 있다가 이렇게 예.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빨래, 물과 전기 모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세탁기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도 없어가지고 아예 뭐 네. 전기 물 다 필요한데 이런 경우 때문에 음. 세탁기가 있어도 못 돌리는 집이 있고요. 네. 또 강 근처 주민의 경우는 그냥 강에서 물 길어다 빨래를 해야 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거 있고요. 냉동기도 꽤 많이 이제 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냉장기를 냉동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기가 없으면 냉동기가 돌았다 말았다 돌았다 그쵸. 말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식품 그래서 보관도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냉장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제 겨울철 난방이 음, 제일 문제죠. 그러게 이제 말입니다. 전기 난방이 안 네. 되면 탄, 장작 음. 이런 걸 떼야 하는 것 굉장히 불편하죠. 그마저 없으면 겨울에는 진짜 견디기 힘들 만큼 춥다는 거고요. 제일 많이 불편 호소하는 경우가 평양 같은 경우에 네. 아파트, 고층 아파트랍니다. 물을 평양 같은 경우 고층 아파트가 20층까지는 물이 끌어올라온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네. 지난번에 평양에서 뭐 5만 세대 건설이다, 만 세대 건설이다 해가지고 80층 아파트를 야, 지었어요. 80층 이요? 몇 년 전부터. 네. 근데 20층까지만 물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그 위에 한 60여 층 되는 주민들은 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정말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승강기도 전기가 부족하니까 아침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승강기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람은 80층 사람도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게 일단 못 내려가겠는데요. 그냥 집에 있어야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층, 50층 분들도 물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그러면 하느냐? 고층 세대 같은 경우는 창문에 도르래를 걸어서 저 밑에서 물을 주변에서 퍼가지고 도르래에 물을 길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제 북한 말로는 바게스라고 그러죠. 네. 양동이로 이제 도르래에 물을 걸어 올리는데 이게 중간에 쏟아지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지나가던 사람들 머리 위에 실제로 쏟아진 일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네. 신고를 하는 사건도 좀 우스꽝스럽지만 좀 웃지도 못할 그러게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웃프다고 하는데 참 이런 네. 일들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할지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북한은 이 기차 같은 이동 수단도 사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부족하면 막 기차도 가다 서다 이러나요,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올 네. 1월 말에 이것과 예.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평양에서 온성은 함경북도에 있는 높은 지역에 네. 있는 곳이죠. 이 열차가 정전으로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멈춰 섰습니다. 네. 하루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루 동안 기차가 안 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게요. 열차에서 내려서 일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음. 열차가 전기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안내가 충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일부 주민이 열차에 못 탄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열차가 멈춰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네. 방송으로도 아무런 안내가 없자 이제 열차 밖으로 나가서 음. 뭐 수도가도 가고 먹을 것 구하러 근처 네. 매점도 찾고 했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타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안타까운 사건도 있어서 한 승객이 열차를 이제 따라 뛰었습니다. 열차가 막 출발하니까 겨우 뛰어가지고 손잡이를 이제 잡고 탑승구에 이제 올라타려고 했는데 네. 승강대에 발을 올리는 순간 약간 헛디뎠나 봐요. 그래서 그냥 레일 쪽으로 확 밀려 들어가면서 아이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태로 기차에 타지 못한 일부 승객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타 지역에 이제 며칠간 그렇죠. 있었어야 네. 됐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구입, 가족 사망, 출장 등으로 이제 떠난 주민들이었는데 무책임한 열차 일꾼들과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쏟아 부었다는 거고요. 네. 평양에서 온성까지 하루가 넘게 열차에 머물러 죽을 고생을 하며 가야 하는 일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나라는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전압이 조금만 낮아도 견인기들이 재구시를 못해서 주민들이 밤을 꼴딱 지새우며 고통받고 있는데도 나라에서는 해마다 철도 계획을 100% 수행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나라의 열차는 모두 소달구지나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맹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전기 부족 사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기나 수도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민들이 좀 알아서 전기와 물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가 없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도대체 가전제품이라든가 하다못해 전등불은 어떻게 그러게요. 켜고 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 돈이 있는 사람, 간부는 태양광 패널이라고 보통 부르죠. 빛판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판을 이용해서 집안의 전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켜고 있다는 거고요. 네.
사발전지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음. 전기가 있는데 이건 충전했다가 쓸 수 있는 전등인가 봐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올 때 얼른 충전을 해서 쌓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네. 이걸 가지고 음. 전등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제 기름 발전기죠. 뭐 석유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발전기 같은 경우도 켜는 집이 있나 봐요. 이것을 가정 내에 들여놓을 네. 수는 없어요. 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우니까 대신 한 두세 대 또는 세 세대 정도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 기름 발전기를 사면 옥상에다 올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막 발전기를 돌리고 그 선을 음. 각 가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정의 전기를 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자력갱생을 하는 거죠. 국가 전기가 없으니까. 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일단 더운 물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 주민은 더운 물 공급이 안 됩니다. 겨울이 힘들겠네요. 예, 그래서 네. 다 끓여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뭐 샤워를 한다거나 이런 네.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어. 한두 번 정도 샤워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 주는 곳도 있고 뭐 매일 주는 곳도 있고 네. 또 뭐 매일 주는 곳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시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 나올 때 일단 받아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주민은 집집마다 북한에서는 물독이라고 하는데 물탱크죠. 모든 주택에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어떤 주택은 막 1톤짜리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5톤, 6톤짜리 막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도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우물 파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쫄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물 펌프가 알아요. 있습니다. 바가지로 네. 물을 이렇게 예. 부어가지고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거 부어놓고 막 열심히 굴러가지고 음. 밑에서 이렇게 물을 뽑아 쓰는 그런 수동 물 펌프를 이용하는 지역도 있고 공동 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북한 주민의 물이나 전기 사정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민들이 물과 전기가 많이 부족해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자력갱생으로 상황을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간부들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네, 사실 대부분의 간부들도 이제 네. 국가 기본 시설이잖아요. 음. 전기라든가 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부들도 네.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돈이 좀 있으면 권력이 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전기를 조금 더 길게 사용한다거나 물을 조금 더 물 나오는 시간을 좀 길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다만 북한에서 유일한 예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가요? 예, 평양의 창광거리입니다. 창광거리에 있는 서장동이라는 곳이 현역 중앙당 부장급이 거주하는 중앙당 아파트가 여기에 있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온수가 나옵니다. 유일하게요. 예, 난방도 됩니다. 다른 데는 거의 잘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는 물과 전기 걱정이 없이 쓸 수 있는데 중앙당 부장급 간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북한에. 네. 네. 자,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길래 이렇게 부족한가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전기량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북한의 1년 전기 생산량 240억 킬로와트 시입니다. 예. 저도 이게 뭐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하게 환산이 잘 안 되는데 240억 킬로와트 가운데 수력 발전이 한 128 킬로와트, 네. 아니 128억 킬로와트, 53%입니다. 수력을 화력이 많이 쓰네요. 예, 네. 112억 킬로와트, 한 47%. 네. 그러니까 수력과 화력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력이 조금 더 많죠. 네.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비교가 좀 어려워서 일단 한국 전기 생산량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이 240억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5,139억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한국 같은 경우 수력이 한 네. 1%, 그다음에 화력이 63%, 원자력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력과 원자력이 좀 많은데 수력은 거의 없고요. 북한이 240억이니까 한국이 5,139억이니까 대략 보니까 한국의 한 20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전기를 24시간 쓰고 있는데 수돗물도 네. 24시간 쓰고 그렇죠. 있고 없어서 못 쓰진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따뜻한 물 매일 나오잖아요. 원할 때. 근데 이런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 북한의 전력 생산량을 10배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북한 정부도 네. 2011년에 유엔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주민들 가운데 수돗물을 마시는 주민은 전체 61%에 불과하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북한 당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사일에 국가 역량을 지금 거의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근본 정신, 새로운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거에 맞는 국가 정책을 하려면 저는 미사일 개발보다는 네. 이 전기 생산과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네. 그 국가 역량을 쏟기를 바랍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온수도 쓰고 전기도 많이 똑같이 쓸 것 그러겠네요. 같은데 한국이랑. 네. 자,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일에서부터 지도자의 이 역할이 출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북한의 전기와 수도 사정에 대해 알아봤죠. 자,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